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시로 넘어와서 이제 거시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먼저 해 나가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GDP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시에서 GDP, 제가 이제 시사에서도 GDP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GDP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서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 GDP 보통 얘기하면요.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2월 1일 날 생산이 됐는데 뭐 팔리지 않고 그 다음 해에 2월로 넘어왔다. 그래도 그 제품은 바로 그 해, 생산된 그 해에 바로 GDP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생산이 기점이에요. 판매 기가 아니라 생산되어진 그 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omestic이기 때문에요.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GDP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되어진 것. 그러니까 누군지 상관없어요. 외국인 기술자가 들어와서 생산한 것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한 것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생산한다?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산한 것 바로 GD, domestic이겠죠. 나중에 국적에 관련된 것은 GNP라고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최종적인 용도 그래 사용되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 가치, 그때그때의 시장 가치로서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GDP를 얘기할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용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 뭘 뜻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바퀴,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공장인데 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70%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30%는 시중에 바퀴 자체로 팔아요. 자, 그랬을 때 현대차,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그 바퀴, 그거는 바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최종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중간재로 투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바퀴 공장에서 생산해어지는 생산량 100%를 다 GDP에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30%는 바깥으로 나가서 바퀴 자체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최종 생산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70%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로 납품을 되는데 그러면 그때 바퀴를 계산을 하면은 나중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그 자동차도 또 GDP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이중으로 계산되어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최종재, 그러니까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로 납품되어지는 바퀴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각 단계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다 본다면요. 자,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로인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밀을 심어서 17억의 부가가치를 얹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밀을 갖다가 제분업자가 사들여가지고 바로 그걸 갖다가 열심히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갖다가 20제분업자 입장에서 24억의 빵 제조업자한테 팝니다. 그러면은 빵 제조업자는 24억의 밀가루를 사가지고 빵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빵을 갖다가 30억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팝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GDP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는 이제 이거 다 중간재겠죠? 중간재를 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종재 마지막 단계 30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중간에 부가가치세를 다 더하겠다. 그러면은 자, 처음에 0에서 0일 때 17억. 그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17억에서 24억에 이제 팔았으니까 그만큼의 7억만큼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고 24억에서 34억에 이제 팔았으니까는 여기에서는 부가가치가 6억이 더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7억, 6억을 다 더해도 30억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의 최종재 30억만 구하든지 우리가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각 단계별로 추가되어진 부가되어진 가치만을
골라서 우리가 계산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바로 GDP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슈퍼에 가서 밀가루 10,000원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수제비를 만들어서 가족끼리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그 밀가루 A. 자,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또 슈퍼에 가가지고 똑같은 밀가루 10,000원짜리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머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먹은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2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 밀가루가 똑같은 두 개가 똑같은 거지만 첫 번째 밀가루는 최종재, 제가 수제비 먹고 끝내버렸잖아요. 최종재로 사용된 거고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밀가루는 중간재로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로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최종재, 그죠? 빵으로, 머핀으로 계산을 하든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GDP를 구할 수 있다.